서울의 밤은 차갑고 민재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오래된 한옥의 문 앞에서 그는 손에 든 낡은 편지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북촌 한옥마을의 고요한 골목에 메아리 쳤다. 민재, 23세. 한국인 남성. 는 자신이 집안에서 처음으로 게임을 밝힌 사람이라고 믿었다. 그는 몇 달 전 가족에게 커밍아웃한 후 부모님의 차가운 침묵과 동생의 어색한 미소 속에서 외로움을 견뎌왔다. 하지만 오늘 밤 그의 손에 쥔 이 편지는 모든 것을 바꿀지도 몰랐다. 편지 봉투에는 그의 할아버지 김도연, 사망 당시 78세. 한국인 남성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민재는 할아버지를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었다. 그는 단지 가족이 말하는 엄격하고 고집센 노인으로만 기억되었다. 그런데 어제 민재는 우연히 집 안창고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일기와 편지들이 가득했다. 봉투 하나를 열어본 순간 민재의 세상은 뒤흔들렸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 그의 이름은 혁수였다. 할아버지의 글씨는 떨리며 적혀 있었다. 민재는 믿을 수 없었다. 그의 할아버지가 게이였다니. 그건 가족의 어떤 이야기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비밀이었다. 민재는 숨을 고르며 옆에 서 있는 태윤, 27세. 한국인 남성을 바라보았다. 태윤은 민재의 오랜 친구이자 최근 몇 달간 그의 마음을 뒤흔든 사람이었다. 태윤은 민재가 커밍아웃한 후에도 곁을 지켰고 민재가 혼란스러워할 때마다 조용히 손을 내밀어 주었다. 괜찮아. 민재야. 같이 알아보자. 태윤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의 눈에는 미묘한 불안이 스쳐갔다. 그는 민재가 이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걱정했다. 민재는 문을 열고 한옥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오래된 나무 냄새와 먼지로 가득했다. 할아버지가 살던 이곳은 이제 텅 비어 있었지만 민재는 마치 그의 숨결이 아직 남아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태윤과 함께 편지와 일기를 하나씩 꺼내 읽기 시작했다. 첫 번째 편지는 1960년대. 할아버지가 20대였을 때 쓰인 것이었다. 혁수. 널 사랑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않을 거야. 민재는 그 문장을 읽으며 숨이 막혔다. 할아버지가 사랑했던 혁수는 누구였을까? 왜 가족은 그의 존재를 숨겼을까? 민재는 할아버지의 삶이 자신과 얼마나 닮았는지 깨달으며 가슴이 아팠다. 그는 태윤을 바라보았고 태윤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민재는 결심했다. 그는 이 비밀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다. 할아버지가 숨겼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왜 가족의 역사에서 지워졌는지 알아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여정이 단순히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 이상으로 그의 가족과 태윤과의 관계를 뒤흔들 것이라는 사실에 민재는 일기를 넘기며 혁수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혁수는 할아버지의 대학 동기였고 두 사람은 서울의 한 소박한 찻집에서 비밀스럽게 만났다. 그들의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당시의 한국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었다. 민재는 할아버지가 혁수를 위해 쓴 시를 발견했다. 너는 내게 바람이었고 나는 너를 붙잡을 수 없는 나무였다. 그 문장은 민재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태윤을 사랑하지만 가족의 반대와 사회의 시선 때문에 두려웠다. 할아버지도 같은 두려움을 느꼈을까? 태윤은 민재가 일기를 읽는 동안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태윤은 민재를 사랑했지만 자신의 가정사에도 어두운 비밀이 있었다. 그는 민재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아버지가 과거 김도영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다. 도연 아저씨는 가족을 위해 큰 희생을 했어. 그 말의 의미를 태윤은 이제야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민재는 일기에서 혁수가 갑작스럽게 사라졌다는 기록을 발견했다. 1965년 혁수는 갑작스럽게 서울을 떠났고 할아버지는 그 후로 결혼해 민재의 아버지를 낳았다. 하지만 일기에는 혁수의 행방에 대한 단서가 없었다. 민재는 답답함을 느끼며 태윤에게 말했다. 혁수 아저씨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내야 해.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이해하고 싶어.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는 민재가 이 비밀을 파헤칠수록 위험한 진실에 다가갈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민재의 눈빛을 보니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좋아. 민재야. 같이 찾아보자. 태윤은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들은 밤새 일기를 읽으며 혁수의 흔적을 쫓았다. 한옥의 어두운 방 안에서 민재와 태윤은 서로의 존재로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비밀 파일이 단순히 과거의 사랑 이야기를 넘어 가족의 갈등과 숨겨진 상처를 드러낼 것이라는 사실에. 민재는 일기장을 넘기며 점점 더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할아버지의 글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상실, 그리고 사회의 무거운 압박 속에서 갈등했던 한 사람의 삶이었다. 혁수는 내게 세상 전부였다. 하지만 나는 그를 지킬 용기가 없었다. 민재는 그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저렸다. 그는 태윤을 바라보았다. 태윤은 창밖을 응시하며 무언가에 잠긴 듯했다. 태윤아.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아.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태윤은 고개를 돌려 민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어딘가 모를 무게가 담겨 있었다. 내 할아버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나 봐. 이렇게 마음을 숨기고 살았다니. 태윤은 말을 멈추고 민재의 손을 다시 잡았다. 민재는 일기에서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다. 혁수는 1965년 서울을 떠난 후 부산으로 갔다는 기록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혁수를 찾으려 했지만 결국 연락이 끊겼다. 일기에는 혁수가 떠난 이유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지만 가족의 압박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했다. 민재는 그 단어가 자신에게도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졌다. 그의 부모님은 민재가 커밍아웃한 후 집안의 체면 글 이유로 그를 멀리했다. 민재는 태윤에게 물었다. 만약 우리가 지금 그런 압박을 받았다면? 우리도 이렇게 헤어졌을까? 태윤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모르겠어. 민재야. 하지만 난 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민재는 태윤의 눈에 스치는 두려움을 놓치지 않았다. 다음 날 민재와 태윤은 부산으로 가기로 했다. 일기에 적힌 혁수의 마지막 주소는 부산의 오래된 동네였다. 민재는 그곳에서 혁수의 흔적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들은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다. 열차 안에서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할아버지는 왜 혁수 아저씨를 놓아줬을까? 사랑한다면 끝까지 붙잡아야 했던 거 아니야. 태윤은 민재의 말을 듣고 조용히 대답했다. 가끔 사랑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놓아주는 거야. 내 할아버지도 그랬을지도 몰라. 민재는 그 말이 자신과 태윤에게도 적용될까봐 두려웠다. 그는 태윤의 손을 꼭 잡았다. 부산에 도착한 그들은 일기에 적힌 주소를 찾아 헤맸다. 낡은 동네의 좁은 골목길은 시간 속에 멈춘 듯했다. 마침내 그들은 오래된 한옥집 앞에 섰다. 문패에는 최혁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민재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정말 여기가 맞을까? 그는 문을 두드리려다 망설였다. 문을 연 사람은 60대 후반의 여성. 최영희, 한국인 여성였다. 그녀는 민재와 태윤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누구시죠?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김도현의 손자입니다. 혁수라는 분을 찾고 있어요. 영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그들을 집 안으로 초대했다. 집 안은 소박했지만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영희는 혁수의 여동생이었다. 그녀는 민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빠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도연 아저씨와의 이야기는 아직도 내 기억에 생생해요. 민재는 숨을 멈췄다. 그는 혁수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영희는 차를 내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혁수와 도연은 대학 시절부터 서로를 사랑했다. 하지만 1960년대 한국에서 그들의 사랑은 금기였다. 혁수는 가족의 압박으로 서울을 떠났고 도연은 결국 가족의 뜻에 따라 결혼했다. 오빠는 도연 아저씨를 잊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빠는 도연 아저씨가 행복하길 바랐어요. 영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민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는 태윤과 함께 있고 싶었지만 가족의 반대와 사회의 시선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영희에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혁수 아저씨를 정말 사랑했나요?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도연 아저씨는 오빠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요. 그게 사랑이 아니면 뭐겠어요? 민재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태윤을 바라보았다. 태윤은 조용히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민재는 결심했다. 그는 할아버지와 혁수의 이야기를 끝까지 알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사랑을 지킬 방법을 찾고 싶었다. 영희의 집을 나선 민재와 태윤은 말없이 부산의 바닷가를 걸었다. 바다의 파도 소리가 그들의 침묵을 채웠다. 민재는 혁수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자신의 삶과 너무도 닮아 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다.
태윤아. 우리가 할아버지와 혁수 아저씨처럼 될까봐 무서워. 민재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혔다. 태윤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린 달라. 민재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선택할 수 있어.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태윤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민재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아버지가 김도영과 관련된 비밀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민재는 영희가 준 작은 상자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혁수가 도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있었다. 민재는 편지를 열어보았다. 도연아. 내가 떠나는 건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래. 편지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눈물을 참으며 태윤에게 말했다. 할아버지는 이 편지를 왜 간직했을까? 이걸 읽을 때마다 얼마나 아팠을까? 태윤은 민재를 끌어안았다. 내 할아버지는 이 편지를 통해 혁수를 기억하고 싶었을 거야. 사랑은 때론 아픔을 동반하지만 그걸 간직하는 게 중요해. 민재는 태윤의 품에서 위안을 얻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서울로 돌아와 다시 할아버지의 일기를 파헤쳤다. 민재는 일기에서 할아버지가 혁수를 떠나보낸 후 어떻게 가족의 기대에 맞춰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지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일기 곳곳에는 혁수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내가 진짜 나로 살 수 있었다면 민재는 그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민재는 자신의 아버지 김준호 55세 한국인 남성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다. 그는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대화는 쉽지 않았다. 민재가 커밍아웃한 후 준호는 아들과 거리를 두었다. 민재는 태윤과 함께 아버지의 집을 방문했다. 준호는 민재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갑자기 무슨 일이냐?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재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아버지. 할아버지의 일기를 찾았어요. 혁수라는 분에 대해 아는 거 있으신가요? 준호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이름은 어디서 들은 거냐? 준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내밀었다. 할아버지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왜 아무도 저한테 말하지 않았죠? 준호는 일기를 받아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내 할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희생했어. 준호는 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 시절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혁수라는 사람은 내 할아버지가 잊지 못한 사람이었지. 민재는 아버지의 말에서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더 알고 싶었다. 그럼 왜 아무도 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준호는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도.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태윤을 사랑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겪은 아픔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태유는 민재의 곁에서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준호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는 일기를 덮으며 말했다. 내 할아버지는 너처럼 용기가 없었어. 하지만 넌 달라.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 민재는 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와 진심으로 연결되었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준호는 민재에게 말했다. 혁수의 가족이 아직 부산에 있어. 그들이 내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줄 거야. 민재는 태윤과 함께 다시 부산으로 가기로 했다. 그는 혁수의 가족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삶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알고 싶었다. 부산으로 돌아온 민재와 태유는 혁수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다시 최영희의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영희의 아들 최민수, 40세. 한국인 남성, 가 그들을 맞았다. 민수는 어머니로부터 민재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민재와 태윤을 집 안으로 초대하며 말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도연 아저씨의 손자라고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혁수 아저씨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왜 그를 잊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가족들이 이 이야기를 숨겼는지요.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혁수와 도연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두 사람은 서울의 한 공원에서 웃으며 서 있었다. 민재는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민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 아버지. 혁수는 도연 아저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시절엔 그런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불가능했죠. 아버지는 가족의 압박 때문에 서울을 떠났어요. 그리고 도연 아저씨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 부산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 했죠. 민재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그럼 혁수 아저씨는 행복했나요? 민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는 끝까지 도연 아저씨를 잊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어머니와 결혼하고 저를 낳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항상 도연 아저씨와 함께였죠. 민재는 그 말을 들으며 태윤을 바라보았다. 그는 태윤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생각했다. 민수는 말을 이어갔다. 도연 아저씨는 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가끔 연락을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만나지 않으려 했죠. 그는 도연 아저씨가 새 삶을 사는 게 더 나을 거라 믿었어요. 민재는 사진첩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도연이 혁수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였다. 혁수야. 내가 너를 놓아준 건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부디 행복하길. 민재는 그 문장을 읽으며 눈물이 흘렀다. 그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깨달았다. 태윤은 민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민재야. 내 할아버지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어.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 우린 우리 방식대로 사랑할 수 있어. 민재는 태윤의 말에 힘을 얻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민수는 민재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건 아버지가 남긴 거예요. 도연 아저씨와 관련된 물건들이에요. 상자 안에는 반지 한 쌍이 있었다. 민재는 반지를 보자마자 그것이 무엇인지 직감했다. 이건 할아버지와 혁수 아저씨가 서로에게 준 거군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이 반지를 끝까지 간직했어요. 민재는 반지를 손에 쥐고 태윤을 바라보았다. 그는 태윤과 함께 이 사랑의 상징을 이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이 반지가 그의 가족과 태윤의 가족을 연결하는 또 다른 비밀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민재와 태윤은 서울로 돌아와 반지를 들여다보았다. 반지 안쪽에는 도연 앤드 혁수 1963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민재는 그 글씨를 보며 말했다. 우리가 이 반지를 지킬 수 있을까? 할아버지와 혁수 아저씨처럼. 우리도 이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 태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린 그들보다 더 강해. 민재야. 하지만 태윤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민재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아버지가 이 반지에 대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태윤의 아버지 박상민 58세 한국인 남성은 과거 도연과 가까운 친구였다. 태윤은 아버지가 이 비밀을 어떻게 아는지 그리고 왜 숨겼는지 알아내야 했다. 서울로 돌아온 민재와 태윤은 반지를 손에 들고 한옥의 작은 방에 앉아 있었다. 반지의 글씨 도연 앤드 혁수 1963은 그들의 사랑의 증거였다. 민재는 반지를 만지며 말했다. 이 반지는 할아버지와 혁수 아저씨의 약속이었어. 하지만 왜 이렇게 끝났을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태윤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린 그들의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을 거야. 우리 사랑은 다를 거야. 하지만 태윤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박상민이 이 비밀에 얽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민재는 태윤에게 말했다. 태윤아, 우리 아버지한테 더 물어보자. 그리고 너도 내 아버지한테 물어봐. 뭔가 더 있는 것 같아. 태윤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재를 위해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다. 태윤은 그날 밤 아버지 상민을 찾아갔다. 상민은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태윤이 반지를 꺼내자 상민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반지는 어디서 났지?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태윤은 침착하게 말했다. 민재가 할아버지의 일기에서 찾았어요. 도연 아저씨와 혁수 아저씨의 이야기. 아버지도 아는 거죠. 상민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도연과 혁수는 내 친구였어. 그들은 서로를 정말 사랑했지. 하지만 내가 그들을 갈라놓았어. 태윤은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요? 왜요? 상민은 고개를 숙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1960년대 상민은 도연과 혁수의 친구였다. 그는 그들의 사랑을 알았지만 당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들을 도울 수 없었다.
혁수는 내 사촌이었어. 그의 가족이 그를 서울에서 쫓아냈을 때 내가 도연에게 거짓말을 했어. 혁수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고. 태윤은 믿을 수 없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상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도연이 계속 혁수를 찾는 걸 보고 그가 망가질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그를 놓아주게 했지.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었어. 태윤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그는 민재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는 민재와의 약속을 지키기로 했다. 그는 민재에게 모든 것을 말하러 갔다. 민재는 태윤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럼 내 아버지가 할아버지와 혁수 아저씨를 갈라놓은 거야. 민재는 반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 반지는 그들의 사랑을 지키지 못한 상징이야. 태윤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우린 달라. 우린 이 반지를 새롭게 만들 거야. 민재는 태윤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는 할아버지와 혁수의 이야기를 끝까지 알아내고 그들의 사랑을 기리기 위해 뭔가를 하고 싶었다. 그는 태윤과 함께 반지를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그들은 반지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기고 그들의 사랑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민재와 태윤은 서울의 한보석 가게를 찾아갔다. 그들은 반지를 새로 디자인하며 민재 앤드 태윤 2025라는 글씨를 새겼다. 보석장인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며 말했다. 이 반지는 여러분의 사랑을 영원히 지켜줄 거예요. 민재는 반지를 손에 쥐고 태윤을 바라보았다. 우린 할아버지와 혁수 아저씨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을 거야. 우리 사랑은 달라. 태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재야. 우린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자.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재는 아버지 준호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하기로 했다. 그는 아버지가 이 비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려웠지만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고 믿었다. 민재는 아버지 준호를 다시 만났다. 그는 반지를 손에 쥐고 태윤과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 준호는 민재를 보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또 무슨 일이냐? 요즘 자주 보니 좋구나. 민재는 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용기를 얻었다. 아버지. 할아버지의 비밀을 더 알아냈어요. 민재는 반지를 내밀며 말했다. 이건 할아버지와 혁수 아저씨의 사랑의 증거예요. 그리고 태윤의 아버지가 그들을 갈라놓았어요. 준호는 반지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상민이가.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태윤을 바라보았다. 태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네. 제 아버지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저와 민재는 그들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어요. 준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 할아버지는 평생 그 아픔을 안고 살았어. 하지만 너희는 달라. 너희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어. 민재는 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들여준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는 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
저희는 이 반지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할아버지와 혁수 아저씨의 사랑을 기리기 위해.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할아버지가 이걸 보면 기뻐할 거야. 그는 민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미안하다. 민재야.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야. 민재는 아버지의 품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민재와 태유는 반지를 손에 들고 서울의 한 공원으로 갔다. 그들은 혁수와 도연이 젊은 시절 함께했던 장소를 찾아가고 싶었다. 공원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민재는 반지를 하늘로 들어 올리며 말했다. 할아버지, 혁수 아저씨, 우리 이제 당신들의 사랑을 지킬게요. 태유는 민재의 곁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민재와 함께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아버지 상민과의 대화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그는 상민에게 다시 찾아가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했다. 상민은 태윤을 보자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태윤아, 내가 잘못했어. 도연과 혁수를 갈라놓은 건 내 평생의 후회야. 태윤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라도 진실을 마주했잖아요. 저와 민재는 그들의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상민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태윤과 민재를 위해 뭔가를 하고 싶었다. 그는 오래된 사진과 편지를 꺼내며 말했다. 이건 도연과 혁수가 함께했던 마지막 순간이야. 너희가 이걸 간직해. 민재와 태윤은 그 사진을 받아 들었다. 사진 속에서 도연과 혁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민재는 그 미소를 보며 말했다. 우린 이 미소를 지킬 거야. 태윤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함께 지키자. 민재와 태윤은 도연과 혁수의 이야기를 기리기 위해 작은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그들은 서울의 한 작은 갤러리에서 할아버지와 혁수의 편지, 사진, 그리고 반지를 전시했다. 전시회의 제목은 숨겨진 사랑기였다. 민재는 이 전시회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지금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길 바랐다. 전시회 준비 과정에서 민재는 태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었다. 그들은 서로의 꿈과 두려움을 공유하며 함께 미래를 그렸다. 민재는 태윤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 전시회를 열 수 있었던 건 너 덕분이야. 네가 내 곁에 있어줬으니까. 태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재야. 나도 너 덕분에 더 용기 내게 됐어. 전시회 당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 중에는 민재의 아버지 준호와 태윤의 아버지 상민도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하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상민은 준호에게 다가가 말했다. 미안해. 준호야. 내가 도연과 혁수를 갈라놓았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됐으니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민재는 전시회에서 사람들에게 할아버지와 혁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희생을 감수했는지 이야기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었어요. 사랑은 숨길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 자신을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그의 말에 관객들은 박수를 보냈다. 태윤은 민재의 곁에서 그의 손을 잡았다. 그는 민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하는 모습에 감동했다. 전시회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민재와 태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재는 전시회를 마친 후 태윤에게 말했다. 우리 이 반지를 우리만의 약속으로 만들자. 그는 반지를 꺼내 태윤의 손에 끼워주었다. 태윤은 민재의 손에도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다. 이건 우리 사랑의 증거야. 영원히 함께하자. 민재는 태윤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는 할아버지와 혁수의 아픔을 딛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았다고 느꼈다. 그는 태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전시회 이후 민재와 태윤은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시작했다. 그들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 함께 살기 시작했다. 아파트는 소박했지만 그들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재는 매일 아침 태윤의 미소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고, 태윤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매일 밤을 마무리했다. 민재는 할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꺼내 읽었다. 그는 할아버지가 혁수를 잊지 못했던 마음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할아버지와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는 태윤과 함께 당당히 사랑하며 사회의 시선에 맞서기로 했다. 어느 날, 민재는 아버지 준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민재야, 너희 전시회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어. 나도 너를 더 이해하게 됐어. 민재는 아버지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태윤도 아버지 상민과 자주 대화하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갔다. 상민은 민재와 태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그것은 도연과 혁수가 함께했던 공원의 벤치에 붙일 작은 명판이었다. 명판에는 도연과 혁수의 사랑을 기리며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민재와 태윤은 그 벤치를 찾아갔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민재는 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린 할아버지와 혁수 아저씨의 꿈을 이뤘어. 그들은 우리를 보고 미소 지을 거야. 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민재야. 우리 사랑은 그들의 사랑을 이어가는 거야. 그들은 벤치에서 일어나 공원을 걸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고 그들의 미래는 밝았다. 민재는 반지를 만지며 생각했다. 할아버지, 혁수 아저씨, 우리 이제 행복할게요.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민재와 태윤은 서로를 지키며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당당히 만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것이다.